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을 분석할 시 주가가 이평선에 어떻게 위치했는지, 아니면 거래량은 어땠는지, 수급은 어땠는지, 매물대는 어떤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횡보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그것을 우리는 추세가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상승 마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하나의 파동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처음부터 상승 추세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상승 파동이라고 그러고, 주가가 일정 부분 윗부분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에는 그 방향이 일정 추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락 파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주식 차트를 볼 때 항상 연계해서 이 차트를 해석을 해야 될 때는 그 상승 파동과 이 조정 파동에 대해 하락 파동 지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상승을 이루고 일정 부분 하락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주가의 상승 파동이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일시적인 조정인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승 파동과 이런 조정 파동을 이 차트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 지점이 우리에게 매수 포인트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을 이익 실현하는 이런 매도 포인트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볼 시 주가의 변동폭, 즉 상승 파동과 이 조정 파동, 하락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차트에다 이렇게 선을 몇 개를 그어놨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매우 잘 아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간단히 봤을 때 상승 1파, 그리고 되돌림 1파, 그리고 2파, 3파, 5파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상승 5파와 조정 3파죠. 1파, 2파, 3파. 이것은 어느 주식을 시작했을 때 누구든지 한 번씩은 책에서 보시던, 아니면 인터넷에 공부할 자료를 보시던 이런 차트 모양,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누구든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게 피보나치 비율을 통해서 상승 1파 다음에 조정할 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8점 몇 프로, 38.2% 조정파가 나오고, 아니면 그보다 더한 61.8%까지 조정이 나온다. 이런 소수점까지도 나오는 이런 조정 비율, 피보나치 비율을 통해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또 설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승 3파는 1파에서 61.8%배, 1.618배 상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하고, 이것을 실제 이런 매매할 때 또 대입도 시켜보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5파다, 조정 3파다, 하락 3파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승파와 조정 하락파 이것을 차트를 통해서 볼 때 아주 쉽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왜 다시 되돌림 상승이 나오고 왜 그 지점까지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왜 그 지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가 매매를 할 시 매우 중요한 그런 이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예시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렇게 단기 하락을 통해 바닥을 찍고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바닥에서 이 상승 부위만큼 이렇게 상승시킨 매수 주체 세력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뭐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개인 세력이 됐던 그것은 일단 넘어서서 수급 분석을 제외하고 바닥에서 일단 한 파동의 상승파가 나왔다면은 이 파동이 어디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느냐. 우리 예전에 한번 캔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장대양봉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고 마감 때까지 큰 폭의 이런 수익률을 줬다는 것은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분명히 이 종목을 관리하는 매수 주체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 중간 라인 부분, 그렇죠? 중간 라인 부분까지 다음날 지지가 된다면은 이렇게 캔들이 뭐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중간 라인 부분까지 뭐 지지가 된다면은 재차 이렇게 큰 폭의 2차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캔들의 중간 부분을 매우 중요시 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노선을 캔들 중간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강한 종목은 우리가 고가놀이라고 하죠. 이 캔들 종가 부분, 이 고가 부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큰 폭의 또 2차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종목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이런 캔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 상승파, 1차 상승파를 일으켰을 때 이 바닥에서 1차 상승파를 일으키고 난 다음 다시 조정파가 나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닥에서 1파 한 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바닥에서 이 1차 상승까지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분명히 매수 주체 세력은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매수 주체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까 캔들과 같이 이 1차 상승 파동의 중간 라인 부분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SK 하이닉스처럼 이 1파 상승에서 1차적인 상승에서 윗 가격에서 매수한 이 물량들을 여기서 손절매성 물량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이익 실현 물량도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1차 상승을 만들었던 이 중간 라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 모든 물량들을 재차 받아내고 그리고 다시 2차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파동을 이해를 할 때에는 최초 만들어진 상승 파동의 고점에서 최초 조정파가 나올 때는 50% 이내, 피보나치 비율은 뭐 38.2 아니면 그보다 아래에 있는 뭐 61.8이라고 조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간, 이 상승 추세의 중간 라인을 중요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상승 중간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다시 쌍바닥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 쌍바닥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하락하면은 이거는 상승 파동이 아니라 이젠 상승 파동이 추세가 깨지고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인 것이고, 이런 추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상승에 의해서 그리고 중요한 중간재 라인, 이 중간 부분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재차 2차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전 1차 상승의 전고점 부위를, 그렇죠, 이렇게 넘어주는 이 부위, 이 전고점을 넘어주는, 이렇게 넘어주는 하나의 새로운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는 상승 파동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전고점 부위에서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재차 하락한다면은 이 부위는 우리가 잘 아는 쌍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 우리는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이해할 때는,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에서든지 1차 상승 파동이 있으면은 이 상승 파동에서 강하다고 그러면은 이
파동이 윗부분에서만 조정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위에서 계속 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절매성 이 부위에서 샀던 손절매성 물량 그리고 이익 실현 물량을 조정하는 이런 중간 마지노선인 이 한 파동의 중간 부분까지는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깰 때는 매수를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 이 쌍바닥이 만들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부위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매수 지점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중간 라인 부분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2차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로서 이 종목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종목의 2차 상승은 정고점 부인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상승 파동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재차 2차 상승 뒤에 이제는 이 부위에서 이 부위까지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동의 중간 라인 이 부분을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2차 상승의 중간 라인 부분은 그냥 눈대중으로 지금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운 3차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상승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는 어떤다고 그랬죠? 이 정고점 부위를 넘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1파 상승 다음에 조정이 오고 2파 상승할 때 정고점 부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파 상승 다음에 중간 라인에서 지지를 오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데 이 정고점 부위를 넘어줘야 되는데 넘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결국 2차 상승 지점까지 못 가고 이 중간 라인에서 상승 시점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땐 이 파동 자체가 3파까지 가지 못하고 일단 마감이 되었고 마감이 되었다는 것은 재차 하락한다. 하락하는데 그것은 2차 상승 파동의 중간 라인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했을 때 우리는 또 매수 관점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파동과 조정, 상승파, 조정파를 항상 정고점 부위와 연결을 해서 항상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볼 때, 차트를 볼 때 우리는 쉽게 이 파동과 조정파, 그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중간 라인에서 지지, 쌍바닥을 만들고 재차 상승할 때에는 이젠 그 전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주는 모습. 그렇죠. 1차 고점, 2차 고점까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이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우리는 박스권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다음 더구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제는 하락하다가 횡보를 하고 1차적으로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샀던 이제는 매수 세력들의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항상 주가가 급등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만 조정을 했을 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 파동의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죠? 중간 라인. 그렇죠? 이 상승 파동의 중간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이젠 쌍바닥 매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이 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마지노선인 중간 라인 부분을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걸 이탈했을 경우에는 1차적인 상승이 깨지고 이제 쌍바닥을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중간 라인을 지지해 줬을 때 우리는 이 종목을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중간 라인 지지 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파동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고점을 뛰어넘는 상승 파동이 나와줘야 파동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하는
파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구전자라는 종목도 1차적인 상승 파동 이후에 중간 라인까지 조정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재차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고점을 이렇게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상승 파동에 다시 한번 중간 라인 부분, 그렇죠? 중간 라인 부분이자 정고점 부위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위치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일 이평선까지 함께 지지를 하는 모습을 준다면은 우리가 이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그 조정 파동이 1차 상승 파동의 중간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 이런 종목은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재차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매 시점, 그리고 이 파동이 끝이 안 났다는 것은 정고점을 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은, 그렇죠, 이 부분에서 하락한다면 우리는 이 부위를 쌍고점으로 볼 수가 있고 매도 시점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더구전자라는 종목은 이렇게 1차 상승, 2차 조정, 그리고 3차 상승이 정고점을 넘어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이 2차 상승했던 이 부위, 그렇죠, 이 부위의 중간 라인, 이 부위를 또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상승파 기울기의 중간 라인 부분까지, 그것이 또 이 정고점 부위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정고점 부위, 상승 파동의 중간 부위, 20일 이평선 지지, 이 세 가지가 합이 맞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수급적인 측면까지,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재차 이렇게 지지를 하고 상승하는, 지지를 했대서 예상 매수를 하지 마시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는 매수를 하고, 오늘 또 8%란 상승이 나왔고, 이때 이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파동이 계속 상승 추세에, 상승 파동이 계속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고점 부위, 그렇죠, 이 정고점 부위를 넘는 또 한 번의 상승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 상승 파동이 조정을 받을 때는 이 파동에 다시 한번 중간 라인을 지지하는 모습,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 이것이 나오는데, 그 비율을 피보나치 비율 38.2다, 61.8이다, 이런 어려운 숫자를 기억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의 상승 파동을 만들었을 때 주가가 이 아랫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을 다 받아줄고, 그리고 조정이 이 하나의 상승 파동을 만든 매수 주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중간 라인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에는 이런 중간 라인 지지하는 부위, 21선을 이렇게 깬 부위지만, 그래서 이 종목을 이평선 매매만 하실 때는 21선 깼으니까 이 종목 이제는 쳐다보지 않고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1선을 이탈하였지만 이 하나의 상승 파동, 이 파동의 중간 라인을 지키고 있다면은, 그렇죠, 이 중간 라인을 지키고 있다면은 21선 이평선을 이탈하였더라도 우리가 속임수 이탈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속 관심 종목에 그대로 편입을 시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상승할 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21선 이탈하고 중간 라인이라서 미리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부위에서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 지수가 안 좋으면. 그리고 재차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이제는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주가에서 이 파동이라는 것은 특정 종목이 일정 상승 시작부터, 그리고 한 단락, 한 마디, 한 상승 파동, 이런 연속된 흐름을 보일 때 이것을 우리는 상승의 한 파동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파동이라 본다면은 한 번의 큰 상승 뒤에 조정 파동,
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조정 파동을 이해할 때 이 한 상승 파동을 만든 이 매수 주체 세력들이 이 종목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하나의 상승 파동의 최소 이 중간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재차 상승하는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로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종목을 이런 부위에 매수 지점으로 우리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 지점으로 활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파동이 완성형을 되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이 만들 때에는 그 전에 만들었던 파동의 고점, 이 부분을 반드시 넘어서주는,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을 나올 때 우리는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을 때에는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 부위,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당연히 쌍고점이라고 보고 뛰어넘지 못하고 하락할 때 이 부위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트의 모양을 외워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주체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음 중간 부위까지, 이런 조정은 기존의 하락 부위, 윗부분에서 손절매하는 물량, 하단 부위에서 샀던 이익 실현 물량을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를 시키고 몸을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재차 가볍게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파동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 각도는 둔각에서 예각으로, 기울기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몸집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꼭지점은 가장 큰 상승을 일으키면서 가장 큰 기울기를 만들면서 최고점을 만들고 이제 이내 주가가 촛불이 꺼진다고 그러죠.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게 타고 그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파동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뭐 장단 파동, 긴 파동과 짧은 파동,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21선을 한번 예를 들면은 이렇게 21선은 여기서부터 하나의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21 큰 파동을 그릴 때는요. 하지만 5일선은 여기서 단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도 장파동과 단파동,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너무 복잡하고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이 하나의 상승 파동과 그리고 조정 파동, 50% 라인에서 지지, 그리고 또 한번 재차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전고점을 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최소 마지노선인 50% 조정, 이런 식으로 파동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종목의 최종 상승 부위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이 차트를 보고서 전고점을 넘는지, 조정은 50% 이내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항상 차트만 보고도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 거기에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파동이 계속해서 살아있느냐 아니면 쌍고점을 끊고 끝이 나느냐, 끝이 났을 때는 쌍고점 매도, 그리고 50% 라인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는 또 쌍바닥 매매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뭐 매수 방법으로도 우리는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모양을 이해하실 때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느끼면서, 이 흐름이 여기서 상승하고 50%에서 멈췄다는 것, 그것은 아직 매수 주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2차 상승 시 우리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이제 분명히 주가지수와 뭐 갖가지 이런 수급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을 시키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차트를 이용할 때 이 파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차트를 해석할 때 한 단계 더 발전된 안목으로 우리는 차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